자, 2023년 2월 10일입니다. 만화 클래식 180편 앙골렘 만화 페스티벌을 다녀오신 아직 시차 적응을 못하신 NS 코믹스의 남승현 작가님 모시고 귀국 보고의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앙골렘 만화 페스티벌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그 프랑스 출판사분들 그리고 이제 유럽의 다양한 출판사 이제 에디터분들한테 메일을 보내고 지금 잠깐 쉬고 다시 작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이게 계속 장기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하기가 좀 불편하긴 한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뭐 어쩌겠어요. 진행자가 마무리하는데. 근데 얼굴이 되게 헬스케 눈 밑에 다크서클도 심하고 되게 시차 적응을 못하신 듯한 표정인데. 지금 시차 적응도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제 또 가서도 이제 내내 이제 사람들 마주하고 미팅하느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기가 빨려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야 그때 기빨린 게 아직까지 간단 말이야? 들어오신 지 며칠 좀 됐잖아요. 들어온 지 좀 됐는데 들어와서도 시차 적응을 못하고 제가 또 거기에 불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이 중간에 깨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프랑스 시차에 맞춰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앙골렘을 다녀온 작가야. 앙골렘을 갔다 오긴 했는데 뭔가 부끄럽네요. 네. 근데 어떻게 다녀오신 거? 이번에 삐약삐약 복스로 같이 갔던데? 네, 맞습니다. 삐약삐약 복스의 불키드 작가님, 불친 작가님도 이제 대표로 이제 참여를 하셨고, 아이도 같이 갔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라는 이제 콘텐츠 관련 이제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원 공고가 올라왔었는데, 앙골렘 참여 이제 하는 기업을 공고를 한다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당연히 앙골렘이면 큰 세계적인 행사고 기업 위주면은 저보다 훨씬 큰 에이전시나 CP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기대를 안 하고 넣었었는데 제가 또 그리고 그걸 자세히 안 읽었어요. 나중에 그 통과가 돼서 보니까 나중에 지원되는 게 저거 부스비랑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제 비행기 값, 숙박, 통역, 번역은 제가 다 사비로 해서 이제 뭐야 이거는? 갔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내고 갔습니다. 예. 그러면 신청은 하는데 네. 신청을 하면 한국한테 배당돼 있는 그것들 중에서 뭐 부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콘진원에서 해결을 해주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부스비랑 이제 부스비랑 이제 그 디렉토리 북이라고 하죠. 이제 조그만 책이라고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한국 부스에 참여하는 작가 혹은 회사들의 작품들을 총망라해서 볼 수 있는 앤솔로지 북 제작은 이제 콘진원에서 해주고, 네, 그렇죠. 부스비 내주고, 네. 나머지는 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게 저도 그거를 읽었었어야 됐는데 전 당연히 지원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번에는 지원이 그 금액이 많이 안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쪽에서도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게 회사 차원에서는 경비 같은 게 어쨌든 처리가 되는데 작가 입장에서는 힘들지 않냐 했더니 뭐 그냥 경험이고 하고 모아둔 돈이 조금 있으니까 그냥 갔다 오겠다 해서 요번에 또 운이 좋게도 그 총 9개 기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한국에서.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7개가 선정이 됐었는데 그 중에 한 기업은 이제 포기를 했고 해가지고 이제 6개 기업이 이제 저 포함 6개 기업 해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이게 근데 위키에도 찾아보면 네. 앙골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이 1974년부터 프랑스 앙골렘에서 개최되고 있고 매년 1월 말에 열리는 이제 만화 축제고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 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페스티벌인 건 알아요. 그리고 한 번쯤은 가보고 싶지. 출판 만화를 하는 사람이라면 아, 그쵸. 한 번쯤은 가보고 내게 통하나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고 싶고 그건 이해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지원금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지금 딱 들어보니까. 네. 그런데도 가야겠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나는 가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 나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아 나는. 그쵸. 이제 특히 독립 작가님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제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런 지원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럼에도 가려고 했던 이유가 네. 첫 번째로는 제 작품이 이제 앙골렘에서 해외, 특히 이제 유럽에서 먹히는지 아니면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는지 그거를 먼저 알고 싶어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선은 그때랑 약간 좀 마음이 비슷했었어요. 제가 처음 독립 북페어 나갔을 때처럼 이것도 똑같이 어쨌든 얼굴을 많이 비추고 많이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이제 나에 대한 인지도도 쌓이지 않을까 하는 그냥 경험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무식한 거죠.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가봐야겠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물론 거기 가서 이제 계약이 되고 이제 뭐 잘 돼서 뭐 출판도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그냥 견문을 넓히고 가서 이제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작가로서는 큰 공부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번에 자 그럼 좋아요. 그렇다 쳐. 내가 가보겠다. 내 사비를 내서라도 가보겠다. 그러면 이제 부스비만 내주는 거지. 그 위에 올리는 책들은 작가님이 다 만들어야 되고 들고 가는 것도 작가님이 들고 가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거기는 프랑스잖아. 그럼 불어이거나 영어를 써야 되고. 근데 작가님은 한국 사람이고 한국어로 출간을 했었단 말이야. 그렇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많은 멘탈이 이제 붕괴가 됐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덜컥 당선이 돼버렸는데 이제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을 했던 게 번역이 이제 시급했죠. 예, 왜냐면 그냥 한국어를 들고 가면 뭔 내용인지 모르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한번 짜봤어요. 있는 예산에서 제가 모아놨던 예산에서 한번 짜보자 해서 짜봐서 이제 번역을 이제 숭고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또 좋은 분을 만났어요. 다행히. 제가 솔직하게 이제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이 정도밖에 못 드리는데 해드릴 수 있겠냐 했더니 다행히 또 몇 명은 이제 거절을 하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또 구하게 돼서 번역을 하게 됐고 식자를 대신에 제가 다시 다 수정을 했어요. 말풍선까지 해서 빨리 해가지고 제가 좀 급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중앙 배열이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텍스트만 번역하고 그거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놓고 레이아웃 작업은 본인 그쵸. 직접 다 하시고. 예. 와. 근데 그거를 이제 마치고 나면 어쨌든 판형은 나와 있으니까 출판은 뭐 요새는 작게라도 뽑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북토리나 북크크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맡겨가지고 이제 저는 북토리에서 이제 한 10권 정도 뽑아가지고 책을 우선 냈어요. 책 두껍게 만드신 거 후회하시죠? 여러분 진짜 책 만들 때는 150페이지 내외로 하세요. 너무 제가 섣불렀어요. 근데 저희 처음 이제 독립 만화 이런 거 시작할 때는 어쨌든 한 권에 끝나는 출판 만화 이런 거 많이 보고 이러다 보니까 네. 두껍게 내고 이러던 시절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또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한 120에서 150도 많아 내가 봤을 때. 네. 한 120페이지 정도 안 되면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해. 네. 읽는 거 힘들어하고 맞습니다. 그런 시대가 와서 좀 짧게 하고 대신에 좀 그림을 이쁘게 그려서 좀 판형 키우고 이런 네. 식으로 많이 내더라고요. 저도 그 시장 조사를 좀 더 했어야 되는 게 표지도 좀 더 예쁘게 넣고 그리고 또 요새 사람들이 얇고 한 손에 들 수 있는 가벼운 책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좀 알았었어야 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게
또 배우면서 또 나중에 리커버하면 되죠. 근데 하필이면 4권까지 내셔야 되니까 네. 어쨌든 그때까지는 좀 고생하시고요. 근데 네. 그래서 그럼 번역하고 식자 작업하고 인쇄하고 그건 뭐 다른 작가님들도 다 하시는 건데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뭐 근데 배송을 뭐 어디로 붙여라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배송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배송의 문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품이 이제 하나다 보니까 이제 배송의 문제가 크게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삐약삐약 북스나 이제 다른 이제 CP사분들이 이제 다른 회사분들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작품 수가 많잖아요. 그럼 그걸 다 들고 와야 되는데 배송에 보낼 수 있냐고 여쭤봤었는데 앙골렘 측에서 그건 좀 힘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 들고 왔습니다. 본인들이 다 들고 왔어요. 예. 삐약삐약 버스는 진짜 힘들었겠다. 불키드 작가님이 그때 많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본인은 한 10권만 가져간 거예요? 저는 이제 10권에서 이제 또 자색 컬러 2 한국어 버전을 이제 한 두세 권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통역하시는 분이 이제 거기 이제 오시는 출판사 에디터 분들이 이제 덕후들이 많다 보니까 굿즈 같은 걸 주면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그맣게 만든 이제 까마귀 배지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방금 통역사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통역사도 미리 구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업체가 작가님 작품을 봤어, 재밌어. 그래서 작가님한테 뭐라고 샬라샬라 거려. 근데 못 알아들으면 왔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통역사도 이제 번역을 끝내고 나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통역이 이제 크게 이제 와닿는 거예요. 가서 말이 안 통하면 말짱 도루묵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프랑스에 다녀왔던 작가님들이 누가 계시나 고민을 해봤더니 이곤 작가님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곤 작가님께 여쭤봐가지고 푸잘사라는 카페가 있대요. 프랑스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현지 이제 거주하시는 학생분들이 이제 알바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구인구직을 구할 때가 있대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좀 봤고 한번 좀 해봐야겠다 해서 솔직하게 적었어요. 금액이 적다. 나는 한국에서 독립 만화를 그리고 있고 이번 앙골렘에 초청이 돼서 가는데 금액이 적고 그래서 많은 금액은 줄 순 없지만 내가 파니니는 계속 사주겠다. 판이는 뭐예요? 파니니가 이제 프랑스식 샌드위치인데 제가 샌드위치는 보다 장담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올려놨어요. 계속 이렇게 사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연락이 와요? 연락이 한 10명 정도 왔었는데 현지에 계신 분이군요. 네, 현지에 계시고 또 앙골렘에 또 현지에 계신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맨 처음으로 연락을 와주셨던 이제 프랑스 7대학이었나? 거기에 다니시는 이제 민영 통역사님이 계세요. 민영 통역사님이 이제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했는데 가서 만나서 이제 통역도 해주셨는데 너무 저는 사람을 정말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예, 다. 판이는 많이 드셨어요, 그분. 그분은, 제가 밥도 많이 사드렸습니다. 근데 그분한테는 그 너무 익숙한 환경에서 이미 먹는 거라. 그쵸. 그분도 찌개 같은 게 그립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식을 알아봤는데, 한식은 너무 비싸서. 그건 죄송하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통역사도 구했어. 책도 직접 가져가야 돼. 가져가서 통역사도 구워서 거기 가면 이제 공항에 가면은 갑자기 그냥 공항에 떨궈주는 거 아니야. 근데 일단 출발할 때도 비행기를 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경험상 제때 출발하는 해외로 출발하는데 제때 출발하는 항공기를 만나기도 굉장히 어렵고 요즘은 더더욱. 그쵸. 얼핏 들었기에 굉장히 출발할 때부터 나랑이었다고. 예. 이 나낭의 에피소드를 정말 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유럽 항공사가 있어요. 여러 항공사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뭐 몇 천만 분의 일로 결항이 된다고는 하는데 이 결항되는 환경이 저한테 떨어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첫날 24일부터 제가 출발을 해서 앙골렘에 저녁에 도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날 결항이 됐어요. 비행기 결함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우선 저는 미팅이 한 두세 개 날라갔어요. 예, 근데 그 미팅도 그러면 작가님 작품에 대한 서류를 그쪽에 미리 보냈고 그쪽에 있는 회사들이 그 서류들을 보고 그러고 나서 이 작가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이미 사전에 축제가 시작되면 이날에 이 사람과 이 회사가 만나서 미팅하기로 돼 있고 통역사도 붙어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 출발을 해야 되고 비행기를 타서 지금 그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만나야 되는데 결함이 된 거구나. 그렇죠. 그날 결항이 됐는데 또 다행이었던 게 제가 혼자가 아니었어가지고 그나마 그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누 같이 타고 갔어요? 다 같이. 이제 투유드림 팀이 있었고 이제 만화경 팀이 있었어요. 아 삐약백수는 따로 갔구나. 네, 삐아삐아 부스 이제 작가님들은 먼저 이제 아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먼저 이제 여행할 겸 이렇게 출발했던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국에 하루 정도 발이 묶인 상태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출발을 하게 됐죠. 근데 다행히 그 콘진원에서 그날 이제 월요일날 잡혔을 미팅들을 이제 다행히 잘 조율을 해주셔가지고 화요일날 엄청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월요일 출발해서 화요일날 도착하자마자 앙골렘 또 시골이잖아. 그렇죠. 그럼 어디 공항에 내리는 거예요? 이제 앙골렘이 이제 프랑스로 따지면 이제 남서쪽에 있는 되게 조그만 소도시예요. 이제 가보신 분들 그거 아무것도 없다는데. 예, 맞습니다. 정말 그냥 저희 우리나라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딱 내리면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 샤르드골에 내려서 샤르드골 공항에 내려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앙골렘까지 가는 직통 열차가 있는데 그 직통 열차가 그 시간대가 되게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결항을 해가지고 그걸 못 탔고 그래서 저희 팀은 이제 파리 시내에 있는 몽파나르스 역이라는 이제 가장 큰 역이 있어요. 시내역이 있는데 이제 거기로 가서 이제 앙골렘 직통행 이제 떼제베라고 하죠. 떼제베를 타가지고 이제 3시간을 달려서 네. 월요일 그날 7시인가 8시인가에 도착을 하고 저녁에. 네. 그날 하루 일정은 날라갔고 그다음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오전부터 이제 미팅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도 네. 그럼 앙골렘 숙소는 앙골렘 쪽에 있었을 거고. 이게 숙소도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앙골렘이 한철 장사예요. 그죠, 그 숙박을 할 때. 그래서 하루에 저는 숙박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에어비앤비를 들어가서 앙골렘 날짜에 그 날짜를 치면은 하루 숙박비가 40만 원에서 50만 원.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옆 외곽에 이제 꼬냐크라는 이제 도시나 이제 보르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웹 여각이라 하지 마시고요. 버스를 타고 오시면 몇 시간 가야 되는데 거기가 1시간 넘게 가야 되잖아. 기차 웹 여각이라면 우리 기준에는 뭐 이렇게 지하철 한 네다섯 정거장 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1시간 넘게 가야 돼 버스 타고. 그쵸. 네. 제가 착각했네요.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기차 타고 한 20분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쪽으로 외곽에 있다 또 여관들이. 네. 근데 기차도 빨리 그러니까 종료되잖아 운행이.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그 종료 그래서 지금- 미팅이 끝나면은 그냥 집에 가야 됐어요. 그 차를 예. 안 타고 뒤에 차가 없으니까. 뒤에 차가 없어서 앙골렘에 그냥 파리 투나잇을 즐기던가. 그래야 됐었습니다. 네. 월요일에는 오후에 저녁에 도착해서 네. 숙소까지 또 가서 네. 숙소에서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은 잘 주무셨어요. 요새 잘 못 주무시잖아. 그날 잘 수도 없었어요. 왜? 그날 이제 미팅을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생각하느라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실수할까봐 그 한 번 일정이 꼬이니까 사람이 이게 다 꼬여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준비하고 힘겹게 해서 거기까지 가서 그 화요일 날에 오전부터 이제 미팅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쪽 업체들과. 그렇죠. 그때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대체적 뭐 물어봐요, 걔들은 프랑스 애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프랑스 앙굴레면은 이제 마을이 있다면 이제 거기 안에 이제 여러 부스가 있어요. 여러 부스간이 그러니까 여러 부스간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천막들이 많다고 보면 돼요. 한쪽에는 이제 만화책을 사고 팔 수 있는 일본 망가시티, 망가 위주의 이제 그런 만화를 판매하는 이제 판매점 부스관이 있고 하나는 뭐 어린이를 위한 이제 만화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프랑스 현지 내에 이제 독립 작가들이 모여서 이제 하는 독립 출판 북페어 부스관이 있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중에 이제 비즈니스관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출판사들 이제 유럽 내 출판사들이 거의 다 와요. 미국에서도 오고 캐나다에서도 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IP를 사시거나 이제 출간권을 이제 계약을 하고 싶은 분들과 이제 이렇게 미팅을 하는 자리예요. 예.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다행히도 그 확실히 그건 있었어요. 한국 만화 시장보다는 다양성을 좀 더 존중하고 이제 출판이 중심으로 커진 시장이다 보니까 그 사회적인 메시지나 이슈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관심도 많고 또 만화를 예술의 언어라고 이렇게 많이 보기 때문에 재미를 넘어서 예술적으로 표현한 작품도 되게 높게 평가를 해주시고 그러셔서 제 작품도 굉장히 흥미롭게 봐주셨었어요. 대체 그럼 무슨 얘기를 해요? 이제 걔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봐주는데 그런 네. 분위기인데 작가님한테는 뭘 어떻게 물어볼까? 이제 저한테는 이제 이 책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그리고 제목부터가 네, 이 책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그리고 간략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만약에 출판을 하고 싶으면 몇 부를 생각하고 있는지 프랑스 쪽에서 네 그런 것도 물어보셨고 이제 출판사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유럽 시장에서 독특한 점이 이제 프랑스 이제 출판사분의 얘기를 해주신 건데 프랑스는 출판이 거의 한 점유율이 60에서 70%라고 하셔요. 그 에디터분이. 그래서 지금 외분 4%에서 5%인데 지금 변화를 좀 하려고 하는 시기라서 종이값, 잉크값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그 웹툰 라인업을 찾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컬러 작업을 요구한다면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거나 그리고 제 작품이 워낙 한국 사회에 대한 그 내면을 그냥 드러내는 작품이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네.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어떤 아픔이 그렇게 한국에 많은지 한국은 막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막 문화 강국이고 빠르고 세계적인 경제력도 있는데 이런 아픔이 있는 줄 몰랐다는지 그럼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그냥 주관적인 생각인데 그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한국은 어릴 때부터 굉장한 이제 경쟁을 한다. 성적적인 경쟁도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지 않으면 굉장한 큰 박탈감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거기에 대한 힘듦이 크고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가 이제 많이 서로에 대해 무관심해져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거나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해도 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회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더니 되게 흥미롭게 들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맞는 말이긴 하죠. 네. 근데 자 흥미롭게 들었어. 네.
들었는데 그 다음은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계약을 좀 더 자세하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제가 들었던 내용은 이제 계약을 정말 작품을 좋아해 주셨던 분이 한 분 계셨어가지고 계약서를 영문으로 보내줄까 불어로 보내줄까 실질적으로 네. 비즈니스가 된 거군요. 네. 카페까지는 그냥 뭐 이렇게 질문하는 거 네. 면접이지 면접 네. 커뮤니케이션이면 거기까지 질문을 하신 경우도 있었고 이제 저는 듣지는 못했는데 이제 다른 이제 CP사들하고 에이전시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약금까지 얘기가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거기까지 가면 뭐 이제 거의 계약이 이제 성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통 다들 그걸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우선 작품을 다 보신 다음에 PDF로 다 보내달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 원어로 번역한 이제 작품 그리고 한국어 그리고 자세클럽 2 한국어를 PDF로 압축을 해서 보내달라. 그러면 검토를 해서 우리가 그 여부를 알려주겠다. 어떻게 보면 저는 아직 문턱을 걷지는 못한 거죠. 그냥 네. 용량 줄여서 보내야겠다. 네. 걔들이 뭐 딴 데로 쓸 수 있잖아. 이런 거는 이제 직접 책을 만들어 본 사람들만 아는 꿀팁인데.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총평 이런 거는 좀 이따 물어볼 거고 작가로서 여기를 참여하는 거 어떤 거 같아요? 작가로서 여기 참여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작가라면 한 번은 꼭 가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출판 만화 하시는 분이면 출판만 하든 아니면 웹툰을 하든. 근데 저는 좀 더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이제 독립 작가님들이나 이제 출판 만화를 지향하시는 이제 작가님들이 가시면 더 큰 이제 창작 욕구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판형과 실험적인 작품도 있고 거기에는 또 독특했던 게 전기 만화나 전쟁 만화 그런 역사 만화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확실히 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이제 통역사분이 이제 이제 책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는 그러면 만화책을 어느 정도 보고 나면 누가 추천을 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나요? 물어봤더니 여기는 만화 평론 잡지, 리뷰 잡지가 굉장히 이제 개간지로 이제 활발히 되어 있어서 자기네들이 직접 본대요. 찾아서 또 다른 작품이 뭐가 있을까? 그러한 환경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끼기도 했죠. 이런 평론이나 리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화가 여기는 좀 잡혀 있구나.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좀 아무래도 좀 약하다 보니까 좀 어떤 작품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 뭔지 이렇게 잘 모르고 그냥 소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은 좋고 또 가서 그냥 참여를 해보면 너무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배울 것이 많고 그리고 보통 이제 많은 이제 독립 작가님들이 굉장히 그게 낮잖아요. 자기 작품에 대한 뭐랄까 의구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요번에 가서 느꼈는데 시장이 정말 넓구나라는 걸 저는 정말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히 여기서는 특히 자살이나 죽음이나 부정적인 단어에 대해서도 금기시되는 반면 거기서는 이제 물론 거기서도 약간 좀 부정적이게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들어주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설명을 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해주셔서 이게 폭이 넓은 것 같아요. 만화의 폭이. 네. 그래서 독자의 뭐라고 해야 될까? 독자의 보는 스펙트럼이 넓다고 해야겠죠. 네. 작품을 봐주는 사람들의 개성과 그리고 그거 작품을 통해서 느끼고자 하는 뭔가 바가 다양한 부류로 나눠서 그쵸. 독자들이 네. 존재한다. 그 시장은.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작가로서 참여했을 때 어떤지, 어떤 고통과 고난의 행군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잠시 쉬고 와서 이제 어쨌든 만화를 좋아하는 남승현이란 사람으로서 앙골렘은 어떤지 잠깐 쉬고 와서 그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만화 클래식 180편 오늘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앙골렘 만화 페스티벌, 앙골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을 다녀오신 NS 코믹스의 남승현 작가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가 원래는 그 녹음 방식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실제로 그 홍대에 있는 단팝 스튜디오를 빌려서 녹음하는 게 아마 미약탐구회가 그렇게 녹음되고 있고, 그리고 망가다 코너는 각자 집에서 녹음을 합니다. 웹상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를 각자 집에서 녹음해서 그 음원을 저한테 보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편집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 두 가지 다 거부당할 경우에는 이렇게 SWA라고 성수동에 위치해 있죠. 서울웹툰 아카데미에 직접 모셔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아무래도 SWA가 이제 학교다 보니까 아카데미다 보니까 학생들이 밖에서 많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웅성웅성하는 게 들릴 수도 있는데 뭐 현장감 있게 듣는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고, 근데 성수동까지 원래 이렇게 자주 오실 만한 거리에 살지는 않으시는데 생각해보니까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아, 경기도에서부터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한두 시간은 여행입니다. 여기 어때요? 와보니까 서울 웹툰 아카데미? 서울 웹툰 아카데미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영혼 없는 말. 잠을 못 자가지고 사람이 이게 이게 얼굴을 보셔야 되는데 눈 밑에 지금 다크서클이 평소보다 텐션이 안 좋아 지금. 우선은 제가 다 존경하는 멘토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 수업하는 방식을 이제 봤었는데, 우선 현장 이제 실전 이제 멘토님들이 직접 가르쳐 주시니까 이게 이론 중심보다 실기 위주가 되다 보니까 저는 항상 그런 걸 원했었거든요. 대학교 때. 네, 원고를 나는 직접 해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이제 뭐 내보거나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행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좀 더 작가를 위한, 그리고 차기 지망생들을 위한 학교라고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이 공간을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잠깐 홍보차 이렇게 입을 좀 털어봤고요. 자, 근데 인간 남승현이란 사람, 그냥 본인 그러니까 작가가 아니고 어쨌든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앙골렘을 즐기셨나요? 즐기기도 하셨나요? 이번에 바쁘셔서? 네, 그 하루는 미팅이 끝나고 하루 토요일 날은 그날은 앙골렘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앙골렘을 둘러봐서 여러 전시도 보고, 이제 여러 전시랑 여러 만화 원화전, 이토준지전을 봤고, 그리고 진격의 거인전, 그리고 그걸 보고, 또 이제 가장 가고 싶었던 데가 독립작가 북페어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꼭 가자. 다른 데는 못 가도 거긴 가야 된다. 이제 갔어요. 진짜 거기는 진짜 꿈입니다, 꿈. 근데 오래됐으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만화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제 체감상 가장 많은 북페어를 한국에서 국내에서 참여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거의 다 가더만. 부끄럽네요. 돈이 어디서 나는 거야? 그래 어쨌든 그 신청하는데 돈 드는데, 근데 어쨌든 그걸 다 가고 옆에서 봤을 때 와, 저걸 어떻게 다 가지 싶을 정도로 많은 데를 갔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독립 만화 시장에서의 만화가 독립 시장에서의 언더그라운드 시장, 요새는 좀 그런 게 없기도 하지만 어쨌든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시장에서 소비되는 모든 페어에서 북페어 북마켓에서 만화를 팔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그 북페어들마다 또 개인으로서 돌아다니면서 책들 봤을 거 아니에요. 이런 책도 있구나, 저런 책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다니신 입장에서 또 앙골렘을 가면은, 네. 이제 방금 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디테일하게 듣고 싶은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
뭐가 다른가, 뭐 어떤 느낌을 들었나. 물론 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건 북페어, 우리가 하는 거는 북페어고 여기는 만화 아, 페스티벌이니까. 그쵸. 네. 그래도 뭐 느낀 바가 있으면 좀 들어보고 싶은 거죠. 우선은 분위기가 가장 다릅니다. 분위기라는 게 음. 어떤 분위기냐면 저는 항상 북페어를 할 때 이제 좀 느꼈던 실망감이 음. 조금의 실망감이 뭐였냐면 그냥 약간 관광을 와서 구경을 해서 관광을 와서. 예, 관광을 와서 구경을 해서 음. 저런 것도 있네. 그냥 해보고 그냥 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음. 거기 이제 페어 이제 만화 페어는 음. 와서 정말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온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질문도 많이 하고 음. 이런 만화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질문 많이 하시고 음. 우선은 그리고 또 소비하는 소비하는 양을 보니까 아 진짜 덕후들이 많이 와서 사는구나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거기가 개간지 문화가 잘 돼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간 만화가 많아요. 이제 각자 이제 팀들끼리 모여가지고 묶어진 책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것이 또 많고 또 재밌었던 점은 만화 페어인데도 만화를 내면서 거기 이제 조그만 이제 자기네가 만들었던 이제 소품들도 팔아요. 근데 그 소품들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귀엽고 그래가지고 그 작가들만의 그 개성을 잘 나타내가지고 그런 게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못하네. 뭔가 좀 더 딥하게 소비하는 분들이 많다. 네. 만화를.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는 근데 이거는 네,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분위기가 많이 다르긴 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인터뷰 같은 것도 하셨잖아. 네. 인터뷰 또 그때 그런 거 할 때도 느끼는 게 다 분위기가 좀 다른 느낌? 분위기가 예. 저는 좀 더 어떻게 다른 거? 그러게요. 이거 제가 잠을 자고 왔어야지, 이 사람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책을 만들 때 그 감정이나 음. 그리고 이 책을 소비해줬으면 좋겠으면 하는 독자층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여기서 하는 거긴 하죠. 타겟층을 어디로 맞췄냐. 네, 타겟층을 많이 물어보시고. 음. 근데 저는 여러 페어 참여했을 때는 좀 그런 얘기는 좀 적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좀 더 많이 들었었고. 아니 그럴 수는 있겠다. 네가 이거 왜 하고 있어라는 걸 좀 더 많이 물어보나?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책을 만약에 사면은 저도 페어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작가님들이 앉아 있잖아. 네, 그쵸. 근데 한국은 좀 안 물어봐요. 네, 안 물어봅니다. 작가가 물어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한국이 약간 좀 내외하는 문화가 좀 심해서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앉아 있으면 이거 네가 만든 거냐? 이거 왜 만들었어? 그러고 왜 이런 주제로 만들었어? 이거 왜 그 책으로 낸 거야?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 말 언제부터 했냐? 근데 한국은 그런 거 물어보면 작가들이 막 귀찮아하고 어떤 작가는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앉아 계신 도 있는데 막상 물어보면 귀찮아해. 그죠. 그런 문화도 좀 그러니까 뭐랄까 좀 경직돼 있다랄까. 경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는 되게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작가랑 독자의 경계가 없어요. 왜 우리는 북페어를 나가면 책상과 책상 사이에 책상과 나 사이에 벽이 있잖아요. 네. 그걸 하나의 벽 이렇게 네. 느낄 수 있지.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고 그냥 그냥 어떻게 부스가 어떻게 생긴 거? 어떻게 그냥 책상 놓고 파는 거 아니야? 그것도 책상 놓고 파는 건데 그냥 책을 그분들을 옆에서 보면 책을 딱 집어보고 어떤 종이로 만들었고 어떻게 이걸 만들게 되었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런 개간 만화를 할 때 이제 막 자기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해보고 싶은데 방향성이나 그런 걸 알려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공유를 하더라고요. 서로가.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저도 한국이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문화적인 차이인 건지 아니면은 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게 약간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분위기 말고는 별 차이 없다는 걸로 들리는데 지금 듣기로는. 그래요? 분위기 말고 별 차이가 없나? 음. 참 그리고 그게 있었다. 이제 제가 음. 그때 사람이 많아서 막 자세하게는 못 봤었어요. 너무 붐비고 있어가지고 판형이 되게 다양해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북페어 나가면 판형이 좀 다양하지는 않고 좀 한 네다섯 개로 통일되죠. 네, 네다섯 개로 통일되는데 거기는 어떤 건 링제본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실험적인 만화처럼 큰 포스터로 이렇게 그려진 만화가 있어요. 거기 이제 칸을 짜서 이렇게 게임하면서 이동하면서 보는 만화가 있더라고요. 그 만화랑 그리고 통장처럼 생긴 만화가 있었어요. 통장처럼 생겼다고. 네, 네, 통장 알죠. 딱 통장 사이즈예요. 그거 그거 보면서 이거 되게 재밌다. 사이즈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이제 가로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보면서 여기는 이런 되게 다양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창의적인 거를 좀 해도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공부 촬영 만드듯이 그냥 같이 이렇게 놀아주는 분위기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책을 팔고야 말겠어 이런 분위기보단 그쵸. 너 내 책에 관심 있니? 네. 난 이렇게 만들었어. 뭐 네. 너도 뭐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봐. 뭐 이런 분위기인 거구나. 우리는 그쵸. 북페어에 나가면 우선은 판매를 이게 나도 우리를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는 뽕을 뽑아야 돼 이런 마인드잖아. 약간. 그쵸. 예. 음. 왜냐면 거기에 참가비가 어마어마하기 비싸죠. 때문에. 이해하죠 당연히. 그쵸. 쉽지 않아. 네. 근데 거기도 참가비는 비싸잖아. 앙골렘도. 거기도 참가비는 비싼데 그런 걸 별로 연연해 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비싼 돈 주고 마실 나온 분위기구나. 네. 약간 진짜 우리 이거 그냥 취미야. 약간 그냥 이게 제가 언어적인 이게 잘 안 돼서 본업은 디자인 다른 거 하는데 예. 나 평소에 그냥 밤에 집에 가면은 그쵸. 만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내보려고는 나온 거야? 뭐 예. 이런 느낌이구나. 원래 개인적인 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남승현 작가님이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말이 계속 이렇게 꼬이고 네.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뭘 죄송해. 갔다 온 사람이 몇 명 없는데 이런 분이야. 근데 이게 오늘 제가 영재용 작가님도 만나고 왔는데 일이 있어서 미팅이 있어서 만나고 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환상도 있고 꿈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셔서 한번 모시고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지조차도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신청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앙굴렘에 작가님이 바로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우리는 얘기한 건 관공서에서 중간에서 끼어서 그거를 컨택을 해줘서 부스비랑 내주는 거잖아. 책 만들고. 그쵸.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절차나 그리고 갈 때 뭐 어디서 빡치는가 어디서 빡이 도는가 이런 것들도 네. 좀 여쭤보고 싶어서 모셔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총평 앙굴렘을 갔다 오고 나서와 가기 전과 갔다 오고 나서의 남승현이라는 작가는 어떤 점이 좀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들으면서 이 이야기는 좀 마무리해보죠. 네, 저는 이제 갔다 오기 전에는 좀 작업을 하면서도 불안해했어요. 왜냐면 독립 작가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 웹툰 플랫폼에 발을 들여대지 못해서 결국은 혼자 하는 작가? 그런 이미지가 있죠. 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약간 그 느낌이야. 인서울 못한 지방대. 그쵸. 그 예. 느낌이야. 저도 그러한 자격지심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면서 그냥 꾸준히 하다가 어쩌다 앙골렘에 가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굉장히 좀 두려웠죠. 또 앙골렘이라는 또 해외기도 하고 나보다 더 많은 만화를 봤던 사람들을 만날 텐데
내 만화를 좋아할까 말까에 대한 걱정이 많았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정말로 이제 만화를 좋아해주고 또 만화가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하고 향유해야 되는 이런 문화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세요. 만화를 통해서도 역사를 전하고 만화를 통해서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만화를 통해서도 뭐 실험을 해보고 창작을 해보고 굉장히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이다라는 걸 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독자님들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너무 한 우물에만 갇혀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너무 내 작품에 자격지심을 강하게 갖고 있었구나. 그럴 필요 없겠다. 왜냐면 여기 말고도 시장은 넓고 여기서 설령 또 계약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본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 아르바이트도 하고 다른 뭐 농사도 하고 그러면서 또 적게나마 뭐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적게나마 돈을 모아서 또 그때 가면은 또 내가 직접 신청을 해봐가지고 가서 직접 대중을 만나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점점 나를 밝혀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적인 그런 마음이 좀 더 커졌고 작품에 대한 이제 애정이 이제는 확고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두꺼워. 4권까지 언제 다 만들어? 잘살 들어. 그래도 요번에 상권 나올 것 같아요. 언제 예. 나옵니까? 상권은 이제 겨울에 아마 나올 것 같고 올겨울에? 네, 올겨울에 나오고 내년에 이제 사고 완전히 끝내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다려 주시고요. 아까 성인수 작가님이 말씀했다시피 이게 좀 저도 이제 변화가 돼야 된다고 좀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좀 독특하게 시장이 커진 경우라서 왜냐면 출판 시장이 이제 망하고 거기서 이제 웹툰으로 성장해서 이제 플랫폼 위주의 이제 시장이라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출판 위주의 시장에서 성장을 해서 해외 웹툰이 이제 잘 되니까 그 웹툰의 사례를 한번 따와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실험적인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작가에 대한 권위들도 약간 높고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기는 또 이제 통역사분께 들었는데 독립작가 협회가 있대요. 독립작가들 개인 작가들끼리 모여서 안돼, 한국에서 더 이상 협회를 만들 수는 없다고. 네. 그래서 그런 모임 같은 것도 이제 많이 하고 또 저는 이런 이제 다양성을 하려면은 당연히 이제 국가에서도 도와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개인 혼자서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만한 이제 기업과 정부가 이제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다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차 적응 겸 밤새고 오셔서 굉장히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다크서클이 굉장히 진하고 말을 하는데 지금 플러그가 꺼져가고 있는 전구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머리를 뒤로 올백으로 하셔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이 힘든 컨디션인데도 와주셔가지고 본인이 앙골렘에서 가서 가기까지 느꼈던 지점과 가서 작가로서 느꼈던 지점 그리고 그냥 거기서 같이 축제를 즐기는 사람으로서의 느꼈던 지점들을 오늘 한번 들어봤습니다. 가서 오늘 또 다른 일정 있으시다고. 네. 갔다가 또 집에 가시려면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곧 꺼질 것 같은데 플러그가 또 간다고? 꼭 가야겠어 오늘? 또 어떻게 버텨지겠죠. 알겠습니다. NS 코믹스의 남승현 작가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다음에 한 4권 다 완성되고 나거나 아니면은 뭐
홍보비를 프로모션을 저희 쪽으로 주시면 뭐 상권 나올 때도 한번 모셔보든가.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